자, 2020년 코로나를 피해갔습니다. 2021년대에도 어느 정도 주가가 고점을 찍었을 때 현금을 확보했거든요. 어느 정도 시장이 하락하기 전에 마켓 타이밍이 작동돼서 현금을 확보했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퀀트 팩터 가이드, 오늘은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리 중에서도 국고채가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국고채는 회사채,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보다는 수익률이 낮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라는 장점이 있죠. 젠포트가 제공하는 금리 관련 팩터는 첫 번째, 국고채 관련돼서 1년물부터 30년물까지 있습니다. 당연히 1년물, 짧은 기간 안에 이제 회수가 가능한 단기 채권부터 30년 장기 채권까지 있는 거고요. 또 US 국채 역시 단기부터 장기 채권까지 있습니다. 또 US 장단기 금리 차가 있는데요. 보통 10년물에서 2년물을 뺀 것을 장기와 단기를 뺀 금리 차라고 하죠. 이것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즉 장기 채권의 수익률이 더 좋아야 돼요. 단기보다는. 그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기가 더 좋을 거라는 전망이 반영된 거거든요. 그런데 가끔은 단기 채권 수익률이 장기 채권 수익률을 넘어서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장기적인 경제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을 거다라는 우려가 반영된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역전이 발생했을 때는 경기 침체의 전조현상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젠포트에서 제공하는 것 중에 US 금리 목표 범위 상한, 하한이란 게 있습니다. 이제 점도표라고 하잖아요. 미국 금융당국에서 금리에 대한 전망치를 점도를 찍으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상한선과 하한선이 나오는데, 현재 기준, 그러니까 촬영하는 2023년 7월 기준으로는 상한이 5.25%, 하한이 5%입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는 것도 할 수 있는데, 참고로 US 금리 목표 범위 상한, 하한은 젠포트 상에서 2008년 12월 16일부터 데이터가 제공된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이 US 관련 데이터는 전일이 아니라 전전일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기존에 제공하고 있었던 나스닥 지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무슨 말이냐면요, 7월 26일에 한국 주식을 살려면 7월 26일 아침에 끝난 미국 증시장이 아니라 전날 끝난 미국 증시장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전전일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 염두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 트레이딩뷰라는 사이트에서 캡처한 건데요. 미국 S&P 500 지수의 변동 그래프와, 그리고 가운데는 10년물에서 2년물을 뺀 장단기 금리차를 보여준 겁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타난 거는 역전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도 낮아진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파란 선이 나오고 나서는 주가가 빠지는 그런 현상들이 자주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최근에도 역시나 굉장히 큰 규모로 마이너스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밑에는 이제 그 정책금리, 아까 점도표를 찍어서 현재 기준에서는 상한이 5.25, 하단이 5%라고 말씀드렸었죠. 현재는 5%대지만 2020년 정도에는 거의 0%, 그러니까 이 금리가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웠었고요. 과거에는 금리가 15%를 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리에 따라서 주가도 볼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금리가 낮아져야 주가가 오릅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낮아지면 은행에 돈을 맡겨봤자 돈이 안 생기잖아요. 제로 금리일 때는 은행에 돈을 맡겨봤자 얻는 수익이 없으니까 주식에 투자합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금리가 5%대로 높을 때면은 주식으로 1년에 5% 벌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물론 젠포트를 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는 좀 쉽게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주식 투자할 바에는 은행에 넣자.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주가가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과거 히스토리를 보면은 금리
금리와 주가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즉 금리가 높아질수록 주가도 높아지는 현상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좀 확대했습니다. 이게 밑에 파란색이 점도표상 하단, 위에가 상단이고요. 이 노란색은 실제 금리입니다. 그래서 보통 하단과 상단을 두고 이 실제 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은 이런 모습을 활용해서 팩터를 만들어 볼 건데요. 젠포트 홈페이지에 가서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테스트 포트 만들기 일봉. 그리고 오늘은 아까 이 팩터 자체가 2008년 후반부터 제공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2009년 1월부터 백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최근까지. 그리고 항상 동일 조건이죠. 매수는 전일보다 5% 높은 가격에, 그리고 종목당 5%로 최대 20종목을 매수하겠습니다. 목표 손절가는 설정하지 않고요. 종목 최대는 9999. 대신에 9999로 설정하니까 만기 매도가 되는 가능성은 적고요. 대신에 조건 부합 시 전일보다 마이너스 10% 낮은, 그러니까 거의 시장가에 매도하겠다라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매수 매도 조건식을 설정할 텐데요. 이 부분은 좀 복잡해서 제가 미리 좀 만들어 왔습니다. 하나하나 볼게요. 먼저 매수 조건식은 그 US 장단기 금리 차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0보다 커야 된다. 그러니까 역전이 발생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을 넣었고요. 그리고 B 조건이 조금 복잡합니다. 금리 쪽에 가보시면요. 그 US 금리 목표 범위 상단 하단이 팩터가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아까 이 PDF에서 본 것처럼 상하단 사이로 마치 볼린저 밴드처럼 실제 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활용할 건데, 어떻게 했냐면 이 부분 너무 복잡하면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복사 붙여넣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요 앞단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1년물, 그러니까 단기 채권을 현재 실제 금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단과 그리고 상단 사이에서의 현재 단기 채권의 위치를 나타낸 거거든요. 이거를 제가 좀 메모장에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거는 유튜브 하단에 넣어두겠습니다.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실 수 있도록요. 자, 이렇게 하면 상단과 하단 사이 두고 또 앞단에 있는 걸 하면은 상단과 하단 중에 현재 어디 위치에 있느냐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게 50을 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표에서 금리가 오를수록 주가가 오르는 현상을 봤잖아요. 금리가 오르는 게 먼저인지 주가가 오르는 게 먼저인지는 좀 더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큰 맥락에서 보면은 같이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도표상에서 상단과 하단이 있다면은 이 중심선을 돌파, 그러니까 중심선보다 위에 있는 경우는 정부가 정한 금리보다 실제 금리가 더 높게 형성되고 있다는 거니까 다음 이 FOMC 회의에서는 금리를 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금리 볼린저 밴드에서 50보다 위에 있을 경우에는 그 다음 회의에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A와 B 조건은 둘 다 AND로 성립을 하게 했습니다. 둘 다 성립을 해야 되는데 둘 다 every A, 20을 넣었습니다. 즉 A도 20일 연속으로 성립해야 되고 B도 20일 연속으로 성립해야 돼요. 왜냐면 잠깐 이게 터치하고 올라가거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매수 종목 우선순위는 기본값인 종합점수를 유지했습니다. 매도는 그 반대로 했습니다. A와 B가 동일하지만 A는 0보다 작아야 된다. 즉 역전이 발생해야 된다. 단기 금리 수익률이 장기보다 높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B는 50보다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그 다음 FOMC 회의에서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나 20일 연속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대신에 이거는 하나만 성립해도 됩니다. 5월을 넣었어요. 자, 그렇게 하고 두 개를 더 넣었습니다.
보유 종목 수익률을 넣었는데, 자, 보유 종목 수익률이 30보다 커야 된다라는 것은 이런 A와 B 조건을 성립하지 않더라도 매수한 종목이 30% 이상 오르면 팔겠다는 거죠. 아니면 D, 마이너스 20보다 낮아지면 팔겠다. 그러니까 목표가 30%, 손절가 20%를 잡은 겁니다. 자, 이 A, B, C, D 조건을 충족하면은 아까 스텝 1에서 설정한 대로 전일보다 10% 낮은 가격, 거의 시장가에 매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백테스트를 돌리면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아까 2009년 1월 2일부터라고 설정했지만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거는 12월 16일 데이터가 팩터가 있는 시작일부터 했는데요. 큰 차이는 없을 거고요. 14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 10%, 누적 수익률 308%가 나왔습니다. 사실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라기보다는 이 금리 팩터를 이용해서 시장의 마켓 타이밍을 잡는 그런 하나의 노하우를 전수해 드리는 게 오늘의 주 목적입니다. 수익률 그래프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보시면 확실히 특정 기간에 이렇게 일자로 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어찌 보면 마켓 타이밍을 잡은 거고, 항상 이게 맞을 수는 없겠으나 2020년대 코로나를 좀 피해간 모습을 보이네요. 2020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20년 우연히 일치일지 몰라도 코로나를 피해갔습니다. 이거는 좀 많이 우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라는 질병과 금리의 상관관계는 없을 테니까요. 대신에 그 외의 하락 구간, 예를 들어 요때 2021년대에도 어느 정도 주가가 고점을 찍었을 때 현금을 확보했거든요. 물론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던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시장이 하락하기 전에 마켓 타이밍이 작동돼서 현금을 확보했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리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마켓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가이드를 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